자, 수열의 합 나갑시다. 자, 수열의 합이라고 하는 거. 그냥 수열대 나열되어 있을 때 얘네들 전부 다 합치는 거거든? 근데 걔들 우리가 시그마라고 하는 기호를 이용해서 얘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거다. 그지? 설마 얘 각각들이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는 사람 없죠? 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얘만 한번 체크해 주시죠. K가 M부터 해서 N까지 합치는 겁니다. 근데 얘를 K가 1부터 N까지의 합과 1부터 N-1까지 합으로 나타내서 두 개의 차이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한 번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밑에 있는 참고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얘요. K 대신에 다른 문자를 사용해도 그 합은 같다. 여기 시그마 밑에 있는 이 문자랑 수열에 있는 이 문자랑 서로 같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얘만 조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좀 단골적으로 나오는 게 얘거든요. 시그마 K, 시그마 I, 시그마 J라고 있을 때 I, K, 뭐 숫자. 자, 얘가 됩니다. 봐요. 첫 번째 있는 거 지금 시그마 밑에 있는 게 J잖아. 근데 수열에는 I가 들어가 있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돼? 얘는 이 숫자에 대해서, 이 J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영향을 받지가 않는 거야. 그지? 자, 그럼 얘는 상수 취급해서 AI 곱하기 I라고 하는 걸로 나오게 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이거 봐요. 얘가 이 I를 영향을 받아서 이제 시그마를 영향으로 다 더하게 된다라는 뜻이야. 그래서 다 더하고 나면 K에 대한 문자가 나오면서 얘 시그마에 적용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첫 번째 있는 거는 문자가 다르니까 상수 취급하라 라는 게 단골 소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틀리시던가 내 성적인가 네 성적인데. 자, 그 다음에 시그마의 성질 얘 4개 체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덧셈과 뺄셈은 각각 독립적으로 빼서 생각해도 된다는 거고, 수열에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으면 그 숫자를 밖으로 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자, 뒤로 가서 문제를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1번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그마에 대한 합으로 나와 있다, 그죠? 자, 얘 보시게 되면 AK의 제곱 플러스 4AK 플러스 4라고 하는 걸로 전개가 되겠다, 그지? 얘가 얘랑 동일하대. 그럼 여기 있는 이 숫자 8이라고 하는 거를 BK 앞에 곱해주면서 이 8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8BK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 아! 인형씨! 자, 그래서 얘를 왼쪽으로다가 넘겨볼게. 자, 그러면 얘가 뭐가 되냐면은 시그마 K는 1부터 해서 20까지인데 A의 K제곱이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에 4로 묶어내서 시그마의 K부터 1까지 20인데 AK-2BK라고 하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마지막으로 여기다 그냥 적을게. 플러스 4라고 하는 게 0이 된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제가 넘어가면서 이렇게 정리가 된다는 뜻인데 왜 이렇게 나타낼 거냐? 뒤에 힌트가 나와 있잖아요. 이만큼의 값이 마이너스 40이래. 여기 있는 그냥 4를 밖으로 뺄게요. 20 곱하면서 그냥 바로 80으로 적겠습니다. 얘 시그마 다른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계산하게 되면은 이만큼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거잖아. 물음표로 한번 나타내 볼게. 그 다음에 얘는 2개 곱해서 마이너스 160이죠. 그 다음에 얘는 80이죠. 얘가 0이 되래.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80이 돼야 되겠다, 그치? 그래서 정답이 2번이다 라는 걸로 간단하게 체크가 된다는 거야. 알겠지? 자, 뒤로 넘어가자. 자, 그 다음은 거듭제곱의 합이야.
이거 우리 반에 있는 여기 끌까? 가은이가 좀 춥대가지고 완전 빵빵하게 틀어놨었거든. 저 문 열어도 돼? 싫어요. 자, 이거 우리 반에서 허모 씨라고 하는 사람이 얘를 까먹었더라고. 한 번씩 까먹더라고. 허모 씨요? 정신 새끼가 까먹어. 그지? 좀 그래. 확실히 죽어야 될 거. 자, 그래서 쟤를 반드시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이 세 개는 반드시 필수 암기 사항이에요. 얘만 암기만 잘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뒤로 가서 저기 있는 이제 4번 문제 직접 풀어보시죠. 지금 허모 씨가 집중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서 풀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얘 보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거 보세요. 얘 시그마가 K에 대한 거다, 그지? 그리고 나서 수열을 봤더니 K에 대한 겁니다. 그러면 얘 공식 사용해서 K제곱이라고 하는 거를 풀어주도록 할게요. 3 곱하기에 6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곱하기 2n 플러스 1 얘가 되겠다. 자, 그 다음에 뒤에 있는 K라고 하는 것 또한 공식으로 해서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자, 근데 그 오른쪽 거 보시게 되면요. 얘 K에 대한 시그마인데 K가 없잖아. 그지? 그럼 그냥 여기 있는 이 n을 각각들에다가 곱해주라는 뜻이죠. 얘가 n 세제곱 플러스 15n이랑 동일하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거 3, 6 약분시키고 두 개 통분시키게 되면은 2분의 2n 세제곱에 나 이거 적어놨는데 더하기 4n 제곱에 플러스 2n 이라고 하는 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약분시키면은 n 세제곱 플러스 2n 제곱 플러스 n 이라고 하는 게 되고 얘가 n 세제곱 플러스 15n이랑 동일하대요. n 세제곱 사라지죠. 그죠? 자, 그리고 이 n 넘어가면서 우리가 n 값 구하게 되면은 7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될 겁니다. 1번이죠?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은 수열의 합인데 얘 여러 가지 수열의 합입니다. 근데 얘 분수꼴로 주어진 겁니다. 얘 외워두시면은 좋습니다. 근데 외우기 힘들면은 대충 이런 형식이 있다라는 것만 아셔도 돼요. 얘네들 분모에 뭔가 두 개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반드시 두 개를 뗄 거예요. 떼서 문제를 푸는 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제일 간단한 예시가 얘거든요. k 곱하기 k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하는 거. 얘네 두 개 떼면은 k분의 1 빼기 k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라는 걸로 계산돼서 시그마를 연속적으로 하게 되면은 1분의 1은 남는데 2분의 1, 3분의 1 이런 것들 다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 남는 게 뭐냐면은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하는 게 남습니다. 얘가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계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씩 전부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걸 이용한 거예요. 자, 뒤로 가서 문제를 풀어봅시다. 뒤에 필수 예제 3번입니다. 필수 예제 3번 한번 풀어보시죠. 싫어요. 보세요. 얘 공식이 하나가 있긴 한데요. 얘거든요. ab분의 1이라고 하는 거는 b-a분의 1 곱하기 a분의 1 빼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됩니다. 얘 통분시켜 보면 바로 답이 나오거든요. 뒤에 있는 거 통분시키면은 a, b분의 b-a가 되면서 얘네들이 약분돼서 a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걸로 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 공식을 외울 수가 있다면 공식을 외워주시고요. 만약에 공식을 못 외웠다 그러면 직접 한번 그냥 떼보세요. 두 개를 그냥 찢어보세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찢어보겠습니다. 그럼 ak분의 1 무조건 빼기가 들어올 거예요. 아시겠죠? ak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얘를 다시 한번 통분을 시켜볼게. ak 곱하기 ak 플러스 1분의 ak 플러스 1 마이너스 ak가 되겠다. 그치? 얘는 두 개 빼면은 공차만 남을 거잖아요. ak 플러스 1
분의 D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그치? 자, 그러면 AK 플러스 1분의 1이 되기 위해서는 양변에 D로 나눠주면 되겠다라는 걸로 해서 D분의 1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에 있는 이 식이 이렇게 두 개로 떼진다는 뜻이야. 알겠죠? 자, 그래서 얘 가지고 문제를 쭉 풀어볼 텐데요. 얘가 시그마 K가 1부터 해서 10까지 계산을 할 거다라는 뜻이야. 얘 다 계산하면은 첫 번째 양 A1분의 1이라고 하는 건 남아 있고요. 뒤에 거는 계속해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나서는 A11분의 1이 남아 있겠죠. 얘 D분의 1. 얘를 계산하면 됩니다. 얘랑 같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A10 빼기 A1분의 5거든요. A10이라고 하는 거는 A1 더하기 9D가 되겠다, 그지? 그러면 A1 사라지게 되면서 9D분의 5가 된다라는 뜻이죠. 얘가 9D분의 5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일단 D 약분시켜 버리고 조금 먼데 한번 봐요. 여기에 있는 A11이라고 하는 거 A 플러스 10D거든요. 두 개 통분하면은 A1 제곱 플러스 10A1D 분의 얘네 두 개 올라가면서 10D 얘가 되겠네? 얘가 9분의 5래요. 5랑 얘랑 약분 그리고 얘 올라가면서 18D가 되겠죠? A1A 제곱 플러스 10D의 A1 이라고 하는 게 18D가 된다라는 뜻이에요. 맞나? 어쨌든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게 첫째 항이 1이래. A1이라고 하는 게 1이 된다. 그죠? 얘 1, 얘 1. 1 그냥 없애버리자. 얘 넘어갑니다. 그럼 8D라고 하는 게 1이 되죠. 그죠? 그래서 공차 D라고 하는 걸 구하면 8분의 1이다 라는 걸 찾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개가 곱해져 있는데 뭔가 분모에 들어가 있다. 얘를 분명히 떼는 걸 거다. 그거를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죠. 뒤로 넘어가게 되면 수학적 기납법이 나옵니다. 기납적 정의가 나오는데 수학적 기납법이 아니고 수열의 기납적 정의요. 얘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하죠. 어떤 일반식이 주어졌을 때 수열을 찾는 거. 걔를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있는 얘를 보게 되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나와 있거든요. 먼저 첫 번째.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얘는 등차 수열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모양이 나온다면 얘는 등비 수열입니다. 얘만 유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얘는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얘는 등차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일까요? 등비 수열이에요. 얘는요? 등차예요. 얘 등비 중앙이랑 등차 중앙이라고 하는 거를 저렇게 정의를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등차 수열이고 등비 수열이다 라는 것까지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어진 이 식에서 얘네들이 어떤 수열을 가지게 되냐를 파악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딱히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귀납적으로 주어진 여러 가지 수열 보게 되면은 얘 n에 1, 2, 3을 차례대로 대입 여기다가 줄 거여주세요. 노가다예요. 노가다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책에 지금 수능 특강에 나와 있는 방법이에요. 무려 수능 특강에 노가다를 하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렇게 노가다 해도 되나? 돼! 왜? 하라며. 하라며. 노가다도 하나의 방법이다. 얘 한번 풀어볼래요? 예제 4번. 자, 예제 4번 보시죠. A1이라고 하는 게 100이래.
A1이 짝수네? 여기다 대입하라는 뜻이죠. A2라고 하는 거. 얘 계산하게 되면 여기다가 2로 나누고 1을 더하라. 51이 되겠네. 그 다음 A3라고 하는 거. A2가 홀수니까 위에다가 대입하는 거죠. 노가다입니다. 짝수 나왔네? A4라고 하는 거는 절반에다가 3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26에서 3을 더하면은 아닌데? 맞나? 그죠? 26에서 3을 더하면 29네. 홀수니까 A5라고 하는 거 얘가 30이 되고요. A6라고 하는 거는 짝수니까 절반에서 5를 더하면 20이 되겠네. 짝수니까 A7이라고 하는 거 구하게 되면 16이 되겠네. 자, 그래서 20보다 작은 거는 7일 때 나오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n의 최소값은 7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있는 밑에 거요. 7번에 이 수열은 어떤 수열이죠? 보자마자 지금 숨 참아볼래요? 말하기 전까지 숨 쉬지 마세요. 얘 어떤 수열이에요? 숨 쉬지 마. 아, 왜 숨 쉬어? 숨 쉬지 말라니까. 얘 어떤 수열이야?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입니다. 수학적 기납법은 우리가 증명하는 문제인데요. 대표적인 예시가 이런 거죠. 증명. 빈칸 뚫어놓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 얘를 찾으라는 거. 얘가 단골 소재죠. 이번에도 뭐 얘가 나오지 않을까. 어쨌든 얘 하나씩 다 볼 텐데요. 수학적 기납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먼저 첫 번째일 때, 첫째 항일 때 성립이 한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n이 1일 때 성립하는 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나서 가정을 하는 거예요. n이라고 하는 게 m이라고 할 때, 발음이 좀 이상했는데? n이라고 하는 게 m이라고 하면은 임의의 실수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는 거야. 그리고 나서 그 다음 항이 성립을 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일반적으로 성립을 한다라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를 한번 증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얘가 성립한다. 두 번째, n 플러스 1항이죠. 그죠? 그 다음 얘를 m항까지의 합과 n 플러스 1항, n 플러스 1항일 때 성립을 한다. 두 개 더하는 거잖아요. n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얘가 되겠죠. 가에 들어갈 게 제가 되겠습니다. n번째까지 항의 합과 n 플러스 1번째 항을 더한 거랑 시그마랑 똑같다라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얘를 풀어줄 거예요. 문제에서 얘가 가정하는 거 얘잖아요. 얘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n번째 항이랑 그 다음 항이랑 합을 본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문제에서 주어진 거랑 n 플러스 1항을 보면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저기 있는 저 값을 대입하게 되면은 n 대신에 m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m 플러스 1분의 m의 제곱 더하기 m 플러스 1의 제곱 m 플러스 2의 제곱 분의 2의 m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시그마 m은 1부터 m 플러스 1까지 되는 거다. 그죠? 자, 얘를 통분하시면 돼요. 지금 왼쪽에 있는 거 여기에다가 m 플러스 2의 제곱을 분자분모에다가 곱해줘야 될 거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분자들을 전부 다 전개를 할 거예요. 다 전개를 하게 되면은 m 4제곱 플러스 4m 세제곱 플러스 4m 제곱이라고 하는 게 분자가 돼요. 앞에 거. 다음 뒤에 거는요. 다 전개하게 되면은 2m 제곱에 플러스 4m에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정리가 됩니다. 자, 근데 얘가 어떤 거에 대한 완전 제곱식이라고 뒤에서 힌트가 나와 있다, 그지?
그래서 얘를 어떤 거에 대한 완전제곱식으로 나타낼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이만큼 한번 보실까? 얘는 2 곱하기 m제곱 플러스 bm이라고 나타낼 수가 있겠네? 근데 우리가 얘는 어떻게 나타냈었어요? 응? 근데 잠깐만, 얘를 전기를 하면은 되네. 얘는요 이만큼을 제곱한 거랑 동일하거든요. m제곱 플러스 2m이라고 하는 거를 제곱한 것과 동일해요. 얘 더하기 1이니까 얘를 하나의 문자 a라고 쳤을 때 완전 제곱식이 나오죠. 그래서 얘가 m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에 대해서 완전 제곱식이 된다라는 걸로 바꿀 수가 있어서 나에 들어갈 식은 2가 되고요. 얘는 m 플러스 1의 제곱이 된다라는 걸로 정의가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래서 p라고 하는 값은 2가 되는 거고요. f9라고 하는 거는 저기다 9 넣으면 되겠다, 그죠? 200 빼기 1이니까 199. 그 다음에 gx라고 하는 거는 m 플러스 1이니까 10 대입하면 11이 되겠다. 얘네들 전부 다 더하게 되면은 212라고 하는 답이 나오겠죠. 얘가 문제가 어렵게 나오면 미친 듯이 어렵게 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뒤에 있는 걸 보세요. 뒤에 있는 계산식을 가지고 얘를 보고 힌트를 얻어서 앞에 걸 풀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식을 보고 얘가 성립한다잖아요. 그죠? 봐요. 여기 문제에 얘가 성립한다 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일반식에서 n 대신에 m 플러스 1을 넣었을 때도 성립한다라는 거거든요. 얘가 m 플러스 1이 되는 거 바로 나오죠. 그거를 역추적해서 얘로 들어가셔도 돼요. 아시겠죠? 얘는 문제 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뭐 직접 정의를 해서 얘를 증명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문제만 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푸셔도 돼요.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이제 레벨 3입니다. 레벨 3 얼마나 드리면 될까요? 문제당 4분? 3분? 4분 정도 드릴 테니까 한번 풀어보시죠. 자, 레벨 3 1번부터 해서 한번 쭉 보도록 할게요. 자, 공차가 3이고 모든 항이 0이 아닌 등차 수열 AN에 대해서 수열 BN이라고 하는 게 지금 1-AN분의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걸로 관계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 BN이라고 하는 걸 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AN이라고 하는 걸로 통분을 시킵니다. 그러면 AN 마이너스 AN 플러스 1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럼 분자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D라고 하는 공차, 마이너스의 공차라고 하는 게 되겠다. 그죠? 근데 공차가 3이니, 마이너스 3이니까 AN분의 3이라고 하는 걸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겠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저 시그마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그마 K라고 하는 게 1부터 10까지인데 BK라고 하는 거는 AK분의 3이 되겠고 K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거는 AK 플러스 1분의 3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네들 어디서 많이 본 모양 아니야? AK분의 1 AK 플러스 1분의 1 두 개 떼는 거지. 그지? 자, 그러면 3으로 밖으로 빼요. 그리고 나서는 K는 1부터 10까지인데 AK분의 1 마이너스 AK 플러스 1분의 1이야. 자, 얘네 두 개 통분하면 분자에 D라고 하는 공차가 올라갈 거거든. 그래서 D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나눠주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개가 떨어지겠죠. 자, 얘 1부터 10까지야. 자, 그러면 이 D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3을 집어넣고요. 마이너스에 A1분의 1은 살아남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들은 쭉쭉쭉 사라지면서 최후에 남은 거 A11분의 1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8분의 A, 아니 45가 된다라는 건데, 아하, 얘를 이렇게 잠깐만, 얘 9 어디 갔냐? 왜 3이 빠졌지? 얘 9잖아요. 그죠? 3 곱하기 3이니까 9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이너스 3이 떨어지겠죠. 얘가 마이너스 28분의 45라고 하는 게 되고, 마이너스 3이랑 약분합니다. 그러면 얘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 A11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는요 A1 플러스 10D가 되겠다. 그죠? 근데 D는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30으로 적어 놓겠습니다. 두 개 통분 한번 해볼게요. A1 제곱 마이너스 30A1 분의 두 개 통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30만 남겠네요. 그죠? 얘가 28분의 15가 되겠다. 얘네 두 개 약분해서 마이너스 2요. 자, 그러면 A1 제곱 마이너스 30A1 이라고 하는 게 얘랑 얘랑 곱하면서 마이너스 56이다 라는 식으로 만들어지겠네요. 그죠? 그럼 얘 넘어가게 되면 2차 방정식이 나오겠다. A1 제곱 마이너스 30A1 플러스 56이라고 하는 게 0이다 라는 것까지 계산이 되겠다. 그죠? 자, 그러면 얘 인수분해가 되나요? 28이랑 2. 그럼 A1이라고 하는 게 2가 되거나 28이 된다 라는 걸로 해서 두 개의 합은 30이다 라고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왜 얘는 바로 근각의 수로 안 구했냐면은, 얘가 혹시라도 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올까봐. 3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면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이니까 0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모든 항인 0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직접 답까지 3이 나오지 않는 거를 확인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두 근의 합 30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시게 되면 사인 함수가 나와 있다. 자, 얘가 주기가 4래. Q라고 하는 거 바로 구할 수 있지 않나? Q가 얼마죠? 그렇죠. 얘가 2분의 파이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나서 F의 1이라고 하는 거랑 2라고 하는 게 1이 된다라는 건데, 일단 가장 기본적인 함수 P 곱하기 사인의 2분의 파이 X라고 하는 거, 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얘는 평행이동 시키기 전이잖아요. 그죠? 평행이동 시키기 전의 함수다. 얘 잠깐만 좀 그리고 가도록 할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수능 대비할 때는 이 사인 함수, 코사인 함수는 좀 정확하게 찍을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얘가 평행이동 시키기 전입니다. 얘 주기가 4니까 6, 8, 10, 0,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대충 이런 그래프가 될 건데, 1이랑 2를 넣었을 때 똑같은 값이 나와야 된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인 함수는 최고점, 최저점을 기준으로 해서 두 개가 대칭이 되잖아요. 그죠? 얘랑 대칭이 되고 얘가 대칭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1이랑 2랑 똑같은 값을 갖기 위해서는 1과 2의 제일 가운데 2분의 3이라고 하는 거에서 최고점이 나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얘를 최고점을 살짝만 옮길 건데, 당연히 최고점은 1에서 나왔다. 그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얘를 조금 옮겨요. 최고점이 2분의 3에서 나오게끔, 2분의 3에서 나오게끔 얘를 요만큼만 옮기는 겁니다. 얘를 옮겨요. 얘도 옮길게요. 지금 이
초록색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은 얘가 최고점이 x가 2분의 3일 때 나오게 되는 거고 2분의 3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2분의 1만큼 떨어진 1이라고 하는 값과 2분의 1만큼 떨어진 2라고 하는 값이 똑같다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r이라고 하는 거 지금 x축 오른쪽 방향으로 2분의 1만큼 옮긴 거잖아. r이 2분의 1이 되는 거다. 그죠? 자, 양수니까 r이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 가장 작은 값이 될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은 주기가 4니까 여기다가 4를 더한 값들이 다 될 거잖아. 얘를 일반항으로 적게 되면요. 4 곱하기 n-1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하는 걸로 적을 수가 있고 얘는 4n 플러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4n 마이너스 2분의 7이라고 하는 걸로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얘가 일반항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얘가 ak가 되는 거다. 그죠? 자, 그 다음은 첫 번째 있는 거 얘예요. 얘는 F1, F2, F3, F4, F5, F6을 다 더하라는 뜻이잖아? 그치? 자, 그러면 F1은 1이죠? F2는 1이죠? F3은 여기에 있을 거잖아. 마이너스 1이겠죠.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 될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이죠. 저 자식은 왜 자꾸 쳐다보는 거야, 저거? 자,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까지가 되는 게 6까지 더하는 거잖아요. 그죠? 다 더하게 되면 2라고 하는 값이 나오게 되겠고 시그마 1부터 6까지 AK 얘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1부터 6까지요. 그러면 4 곱하기 2분의 6 곱하기 7이 되고 그 다음에 얘 2분의 7이라고 하는 거랑 6이랑 곱하겠다. 그죠? 얘를 계산해줘라는 뜻이야. 12 곱하기 7입니다. 그러면 84죠. 그 다음에 얘 37, 21입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값 계산하게 되면 63이라고 하는 게 되겠다. 두 개 더하게 되면 65, 정답 5번이 되겠다라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삼각함수랑 수열이랑 같이 합쳐진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3번) 문제 보게 되면 이게 A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자연수 N에 대해서 A10이라고 하는 게 20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을 구하여라 라는 거야. 지금 두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두 개의 경우가 따로 나눠진 거잖아. 이럴 때는 단순하게 노가다 띄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진짜 노가다 문제예요. 자, A10이라고 하는 게 최종적으로 20이 되게끔 만들 겁니다. 자, 그러면 A9라고 하는 거를 한번 구해볼게요. A9라고 하는 게 만약에 얘라면은 마이너스 5가 돼야 되겠다. 그죠? 위에 있는 게 되기 위해서는 A9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5가 되어야 할 겁니다. 자, 밑에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A9라고 하는 게 29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 9를 빼서 20이 만들어질 거잖아요. 만족하죠? A9가 음수일 때 20이 되고 양수일 때 20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첫 번째 경우부터 해서 쭉 풀어나와 볼게요. 자, A9가 마이너스 5가 나오기 위해서는 A8이라고 하는 게 뭐가 나와야 될 거냐. 먼저 위에 거에서는 마이너스 5가 나오기 위해서는 4분의 5인데 음수 아니죠. 위에 거에서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밑에 거에서 나와야 되겠다. 어떤 값에서 8을 뺐더니 마이너스 5가 나오네? 즉 3이라고 하는 수밖에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A8이라고 하는 게 3이 나오기 위해서는
여기에다가 3이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와야 되는데 모든 항이 정수기 때문에 A7이라고 하는 거는 4분의 3이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AN-N이라고 하는 거 10에서 7을 빼면은 3이 되잖아요. 그래서 A7이라고 하는 거는 10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A6이요. 위에서 10이 나오려면은 마이너스 2분의 5. 얘도 분수다, 그죠? 안 될 거고. 그 밑에 있는 경우가 되겠다. 16이 되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 A5라고 하는 거. A5라고 하는 게 위에서는 마이너스 4잖아요. 마이너스 4 만족되죠. 그죠? 마이너스 4가 된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거에서는 21이 된다. 총 두 가지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눠줘야 돼요. A5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4가 나온다면은 A4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나오면은 1이 되는데 1은 양수니까 얘가 안 된다, 그죠? 밑에서 나오면은 0이 돼야 되겠다. 그 다음 2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면 21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된다면 위에서는 마이너스 4분의 21이니까 정수가 아니라서 안 돼요. 그리고 밑에 있는 경우에서는 25가 되겠네. 자, 그럼 이 경우가 된다라는 거지. 자, 0입니다. A3라고 하는 거는 위에서 나오게 하려면은 A3이 0이 돼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경우에만 위에 거 쓰는 거잖아. 안 되죠? 자, 밑에 있는 거에서 A3이라고 하는 게 3이다 라는 걸로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25예요. 25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5, 아니 4분의 25, 정수 아니고 그 밑에 거에서 얘가 38이 되게끔, 아니 28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A2라고 하는 거. 마이너스 4분의 3이 안 되니까요. 얘는 5가 되겠다. 그 다음 28이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7이 되거나 또는 얼마가 되면 30이 되면 되겠죠. 여기서 또 두 가지 경우로 나누신다는 겁니다. A1이라고 하는 거. 위에서 마이너스 4분의 5는 안 되니까요. 얘가 6이 되겠네? 그 다음 마이너스 7이 되기 위해서는 4분의 7 위에 거 안 맞고요. 그 밑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 6이 되겠죠. 그 다음 3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일단 30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마이너스 4분의 30 정수 아니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에서 31이 되겠다라는 건데 여기서 함정이 얘죠. 우리가 밑에 있는 식을 썼는데 밑에 있는 식은 양수일 때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얘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A1이라고 하는 거 6이랑 31이 가능합니다. 자, 근데 아직 남았어요. 두 번째 A9라고 하는 게 이제 29일 때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A8이라고 하는 거 29가 나오기 위해서는 마이너스 4분의 29 정수 아니고요. 그 밑에 있는 거 계산해서 37이다 라는 걸로 계산이 되겠다, 그죠? 자, 그 다음 맞나? 맞아요. 그 다음 마이너스 4분의 37이 안 되니까요. A7이라고 하는 거는 42? 얘가 되겠다. A6이라고 하는 거 얘 정수 안 되고요. 위에 거에서 밑에 있는 거에서 48이 되겠다. 자, A5라고 하는 거 얘가 마이너스 12가 되거나 또는 53이 되겠다라는 걸로 또 두 개로 나눠져요. 자, 마이너스 12가 되기 위해서는 A4라고 하는 거는 얘가 마이너스 8이 되어야 되고요. 얘 53이 되기 위해서는 57이 돼요. 자, 그 다음 여기에서 A3라고 하는 거 얘는 위에 거 안 되고요. 밑에 있는 거에서 구하면은 마이너스가 아니고 마이너스 5 얘인데 양수인 경우잖아요. 얘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경우에서는 이제 끊어지는 거예요. 얘는 안 돼요. 자, 57이라고 하는 거 얘 되기 위해서는 60이 돼야 되겠다. 자, A2라고 하는 거 이 60이라고 하는 게 두 개로 나눠지겠죠? 하나는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거랑 그 다음 거는 62라고 하는 거. 그 다음 A1이라고 하는 거는요. 얘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 있는 거에서 되어야 되겠다. 근데 얘는 마이너스 14, 음수는 안 되잖아요. 밑에 있는 거. 위에 것도 못 쓰죠?
그러면 62라고 하는 거 얘가 나눠줘야 되는데 하나는 63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값 잠깐만 지금 뭔가 하나가 계산이 잘못됐는데요. 아 이런 여기 44입니다. 아이 계산을 잘못했어요. 얘가 50이 되고요. 여기서 안 되네요 이미. 그 다음에 여기에서 55가 될 거고 다행이다. 그 다음은 59가 될 거고 그 다음은 63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아니지 62지. 그 다음은 64가 돼요. 일단 여기 경우 전부 다 지울게요. 얘가 64가 돼요. 64가 되기 위해서 A라고 하는 값은 65가 되거나 또는 마이너스 16이 된다. 얘랑 얘도 가능하죠. 그래서 총 4개의 경우가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전부 다 합치게 되면은 86이라고 하는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모닝 수학할 때도 이런 거 있었잖아요. 케이스 쫙 나눠서 봤었던 거. 답지 이만한 거. 그 선생님이 하다가 이거는 나중에 주기로 해놓고 답지 줬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문제죠. 쫙 나열해서 노가다로 푸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아요. 여기까지 보시죠.